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주변에는 고급 주택과 상업시설도 들어선 데다 연쇄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 호텔. 장사가 안 돼 지난해 말 폐업한 뒤 연립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4층짜리 연립주택 80세대입니다. 개발 허가권자인 동구청을 거쳐 그제 광주시청에 개발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열린 시의회에서는 개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 산지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신양파크 호텔 주변엔 주인이 각각 다른 사유지가 많습니다. 난개발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도 사유지고 이쪽도 사유지고 그다음에 저쪽 앞에도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다 사유지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미 길 건너편엔 고급 주택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무등산 관광 호텔도 개발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신양파크 호텔의 개발 지역의 면적들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훨씬 상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한 필지로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달아져 있어요. 무등산 주변 사유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시도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회동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현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도 실무진들은 시도 통합 방식과 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직접 김 지사를 만나 간단한 대화라도 하자고 했지만 김 지사가 일정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자치구간 경계조정회의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개편 대안 마련 등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구 교육청, 시의회 등이 참여한 자치구 조정기획단은 앞으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자체 실태조사 등을 거쳐 광주시에 건의하면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대통령령 공포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른바 한전공대를 오는 2022년까지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학교 설립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철웅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현행 법으로는 2만 제곱미터의 학교 건물을 개교 전에 마련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의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세계적인 공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한전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운청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제로 공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한전공대는 동의하는 거고 에너지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른 대학하고의 관계 이런 가지를 토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은 내년 5월까지는 입학 전형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양 자격이 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소위 배째라식 운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매각 문제를 보도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5년의 임대 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219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세대를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마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해 세대당 8천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도 어떤 좀 소극적이에요. 임차인들이 법조항을 찾아서 공부하고 좀 상황이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비슷한 피해는 대구와 경기 안성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책임지지 않은 상황.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매각할 경우 모든 분양가를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없게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15개 단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금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금융의 날 기념 정부 포상에서 포용금융부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금융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 금융 역량 강화 등 서민 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모두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감소 신고서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국화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축제를 위해 준비한 국화 조형물을 각 읍면에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한 조형물은 모두 40점으로 복숭아와 파프리카, 옥수수 등 지역 농산물과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작품들입니다. 신안군이 흑산 홍어썰기학교 수강생 1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흑산 홍어썰기학교는 고령의 주민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5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의 교육 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급등했던 채소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하는 광주 전남 농산물 소식지를 보면 이번 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5,000원으로 2주 전보다 44%가 떨어졌고 무도 2,500원으로 28% 하락했습니다. 청양고추와 대파, 청상추도 10에서 14%가량 떨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채소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지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뒤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과 교육청 일부 간부가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써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고급 식당 과다 지출 등 시교육청의 업무 추진비 부적절 사용 내역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최근 장 교육감 5건 등 모두 11건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시교육청의 업무 추진비 초과분 환수와 관련자 징계, 사용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잡코리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채용관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 150개사가 참여합니다. 취업 희망자는 일자리 박람회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타이어뱅크 광주 매장의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2시간 동안 서구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매장 내에 설치된 작업장 CCTV 녹화 영상과 영업 장부, 휠 교체 고객 리스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가 재물 손괴와 사기 미수 혐의로 매장을 고소한 이후 10여 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구례군 문청명 중마리 인근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2살 A씨가 20m 길이의 나무에 걸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구례 사성암 활공장에서 내려와 착륙하던 중 나무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하늘빛이 다소 어둡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남 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미세먼지를 씻어내진 못하겠습니다. 원래 머물던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이 높습니다. 한평과 광주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와 보성, 고흥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강진 20도, 장흥과 영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던 기온은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